안녕하십니까. 불편한 역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루어둔 문제를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현재 꼴패미 집단이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힘에 키워졌다는 얘기를 했죠.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백해무익한 집단에 힘을 실어주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일단 페미니즘만 내세우면 전통적으로 핍박받아왔던 여자들이 내용도 모르고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주는 힘을 지적합니다. 일단 일리가 있는 지적이죠.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닐 겁니다. 여기서 다루는 꼴페미는 일반적인 페미니즘에 비해 훨씬 과격하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인 지지를 얻기는 좀 곤란하죠. 그런 만큼 아직은 이분들 자체가 사회 주도권을 잡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지도 못한 이들이 어떻게 힘을 얻어 나갔느냐. 여기서 또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수법이 있죠. 이들은 숫자가 적더라도 과격하리만큼 적극적으로 사회 각 부분에 압력을 넣었고 이로 인하여 얻어낸 페미코인을 군장으로 삼아 정치권의 지지 세력을 확보하는 악순환 고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역시 정치적으로 세력을 얻는 고전적 수법이니 당연하다고까지 할 수 있는 지적이죠. 그런데 이런 이유라면 이들이 꾸준히 성장해 온 데에 대한 설명은 되겠죠. 하지만 이 역시 이들이 최근 들어 갑자기 힘을 쓰게 된 이유를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여자가 대통령이었던 지난 정권에도 갖지 못한 힘을 이 정권 들어서 갑자기 발휘하게 된 이유를 보여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정권 들어서서 뭐가 작용했을까? 이런 집단들이 힘을 가질 때는 뒤에 권력이 있다는 점은 하나만한 소리니까 이보다 권력이 왜 이런 집단을 키워주느냐는 점에 주목을 해야 할 겁니다. 그건 어떤 정권이건 권력을 잡으면 자기들이 전국을 운영하기 좋게 판을 짜려 하는 기본 생리에서 나오죠. 그러려면 방해가 되는 세력을 쳐내야 되는데 여기서 고민이 생깁니다. 어떻게 쳐내야 하느냐? 물론 정권마다 다양한 수법을 동원합니다. 이럴 때 애용하는 명분 중 하나가 부정부패 척결, 사상 검증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적당한 명분만 내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죠. 어떤 명분을 내세워 상대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정치 공작을 아무리 치밀하게 짜는다 해도 이게 마음대로 되기는 좀 어렵거든요. 상대도 상대인지라 웬만한 수법에는 대개 대비가 돼 있기 마련이죠. 부정을 저지르건 심지어 간첩질을 한다 해도 쉽게 증거를 흘려주고 다닐 리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거하고 싶은 쪽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 걸려들어준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제거하고 싶은 대상들도 바보가 아니지라 꼬투리 잡힐 증거들을 철저하게 숨겨놓을 테니까. 이렇게 노련한 대상을 상대로 확실하게 증거를 확보해가며 제거해 나아가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니죠. 더욱이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 상대를 제거하고 싶을 때는 난감하기까지 하죠. 그래서 이럴 때 쓰고 싶어지는 전통적인 수법이 있습니다. 이런 전통은 제법 깊어가지고 조선시대에도 썼던 수법을 아직까지도 응용하거든요. 일단 나쁜 놈을 잘라내야 되는데 증거 잡기 어려우니 심증만 가지고 처벌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식으로 모는 거죠. 조선시대 써먹었던 풍문탄핵 같은 게 대표적인 사례를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소문만 가지고 고위관리를 탄핵한다는 건데 조선시대 얘기인데도 뭔가 익숙하죠? 현대 들어서 만든 국가보안법도 비슷하잖아요. 증거로 간첩 잡기 힘들다면서 웬만한 꼬투리만 잡혀도 잡아갈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놓죠. 이렇게 보면 뭔가 맥락이 잡히잖아요. 이런 테마가 이번 정권에서는 성범죄로 바뀐 것 뿐이에요. 수법은 별 차이가 없죠. 증거 잡기 어려우니 소문을 이용하거나 증언 같은 걸로 분위기 만들어서 공권력이 꼴리는 대로 잡아넣겠다. 사실 냉정하게 생각하면 한눈에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점을 알 수 있죠. 그동안은 한가해서 증거 타령했겠냐고요. 증거 없이 잡아놓기 시작하면 죄 없는 사람 수도 없이 망가뜨릴 수 있으니까 그런 건데, 그래서 죄 지은 놈이 활개치는 걸 뻔히 보면서도 감수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이 필요한 시기만 되면 갑자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어떻게든 나쁜 놈 처벌해야 되니 증거 없이도 잡아넣자는 쪽으로 몰아가죠. 그러면서 정말 나쁜 놈만 처리합니까? 그런 정권이 있으면 그나마 좋은 일한 정권이라 쳐주기는 하겠는데 지나고 보면 억울한 피해자 만들어내는 경우가 더 많죠. 정치하다 보면 나쁜 놈들 제거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부작용이라고 보아줄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부작용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경우도 많잖아요. 지금도 희한하게
정계에서는 현 대통령과 당내에서 경쟁했던 분들이 성범죄로 크게 걸렸더라고요. 반면 정권 실세들 중에 걸린 사람은 없던 것 같은데 야당이 지리멸리하는 상황에서 이런 것도 우연이겠죠. 그런데 이런 일을 벌일 경우에 특히 필요한 게 뭐겠어요? 바로 몰아가기 작업에 필요한 바람잡이들이지. 제거하고 싶은 상대에게는 사소한 잘못이라도 최대한 부풀려서 문제 삼는 반면에 집권 세력 측의 잘못은 적당히 묻고 넘어가도록 여론을 조작할 집단이 필요해진다는 겁니다. 조선시대 풍문탄에게 대관과 유생들을 앞잡이로 썼다면 현대 군부 독재 때 반공 내세운 간첩 조작에는 반공단체와 경찰, 정보부 같은 공권력이 앞잡이 역할을 했죠. 그러면 최근에 적극적으로 나선 집단이 누구였겠냐고요. 이런 집단은 탄저균 같은 거예요. 탄저균이 자연계에 없는 건 아니지만 세균전에 쓰이는 탄저균은 자연계에 있는 세균의 독성을 인공적으로 최대한 강화해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의도를 가지고 독성을 강화한 것이니 당연히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고 쓰여질 대상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런 역할을 누가 하고 있을까요? 보수정권 때 국가정보원 같이 국가기관을 이용해서 댓글 테러든 여론 공작을 했다면 진보정권은 보다 부담 없이 써먹을 집단을 동원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정권 들어서 미투 운동이 갑자기 활성화된 거 기억나시죠? 미투 운동이라는 게 몇몇 여자들만 용기를 내면 되는 거겠냐고요. 그동안은 용기는 여자들이 없어서 이런 성과 못 올렸답니까? 그만큼 이전과 달리 영향력 있는 언론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니까 힘을 받게 된 거 아니겠어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일부 말고는 힘 좀 쓰는 언론에서 추행당하고도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 아는 척 안 하다가 갑자기 이 부분의 정의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하는 것처럼 나섰던 거예요. 왜 이제야? 라는 말은 피해자인 여자들에게 할 말이 아니라 그동안 외면해왔던 언론에게 해야 될 말이겠죠. 그런데 이조차 절묘하게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말로만 나오는 것처럼 호도하는 솜씨는 역시 많이 해본 솜씨라는 걸 느끼게 해주고요. 신문사니 방송사니 다 망해가는 거 뻔히 알면서도 이런저런 세력들이 왜 언론사를 포기 못하고 자꾸 만들어겠어요. 장사는 안 돼도 여론 조작으로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고 보니까. 그래서 언론은 앞으로 미치고 뒤로 남는 장사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러 분야에서 힘 좀 쓰던 사람들이 여기 걸려서 고초를 겪고 있고 심지어 세상 버린 사람도 있잖아요. 물론 이중 상당수는 걸려야 될 사람들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현상 역시 전통적으로 비슷했잖아요. 이럴 때 대부분은 걸릴 사람이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야 최소한이라도 명분이 서니까. 이때까지 아껴둔 모든 정보까지 방출해서 잡아내는 게 당연하죠. 문제는 이 마귀들 몰아내고 들어오는 마녀들은 앞에 몰려난 마귀들보다 나은 마녀들이냐. 더군다나 여기에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어떡할 거냐. 이런 겁니다. 이렇게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억울한 사람들에게 눈길을 돌리지 못하게 하는 게 앞잡이 언론에 맞장구 쳐주면서 큰 소리 내주는 바람잡이들이죠. 그렇게 기획관 쪽에서 원하는 방향만 보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 재미있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얼마 전까지 검사하다가 변호사로 전업한 한 친구가 의미심장한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안희정 성추행 사건 판결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자료를 보면 이건 불륜이지 성추행은 아니라고 하던데. 불륜과 성추행은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형사재판이었던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건데 2심에서 새로운 증거 같은 게 나오지 않았는데도 유죄로 바뀌면서 징역형 받았거든요.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인데 재미있는 점은 이런 판결을 내린 장본인이 적폐판사로 찍혀있던 사람이라네요. 전 정권에 충성하다가 찍힌 사람이 왜 이런 짓을 하겠어요?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거예요. 적폐로 찍혀 판사짓도 못해먹을 인생이 구제되면 이 역시 권력의 장난일 가능성이 크죠. 자기들 원하는 판결 내려 협조해 줬으니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용서해 주겠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러면 판사들도 살아남아 출세하기 위해서 물불 못 가리겠죠. 같은 맥락의 판결이 이어지는 게 우연이겠어요? 이런 게 정치네요. 불륜이라면 비록 나쁜 짓이긴 하지만 사생활 문제인 거고
성추행은 엄연히 범죄고 교도소에 가야 하니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가 판사들끼리의 장난질로 간단하게 뒤집힐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셈이고요. 여론 조작을 통해 사람 하나 병신 만들어 매장시키는 거 일도 아닙니다. 많이 당해보면 실감하게 돼요. 멀리 갈 필요도 없이 남의 귀 같은 데서 제 이름 한번 쳐보세요. 어떻게 나오나. 동명이인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저는 강남 주식부자 아니라는 점만 밝혀놓을게요. 어쨌든 나무 위키 같은 거 만들어서 힘쓰려면 투자께나 했을 텐데 이런 거 만들어서 저 같은 듣보자까지 밟는데 이용하네요. 이러니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 잡는 데야 오죽하겠습니까? 이래서 죽이지 못하면 죽는 세상이 되는 거겠죠. 어쨌든 이런 측면을 생각 못할 정도로 성추행을 기정사실로 여길 만큼 정신없이 몰아가도록 바람잡아준 게 누구였는지는 대충 윤곽이 나오잖아요. 이들이 대가 없이 나섰을 리도 없고요. 그러니 그 많은 이른바 여성단체라는 곳에 대한 지원이 음으로 양으로 늘어가는 현실이 과연 관계없는 우연일까요? 더욱이 성범죄에 관한 한 가장 결정적인 초동수사 단계에서 무고 혐의는 수사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사 지침이 이미 반영되어 실행되고 있기까지 한다더라고요. 이거 여자들은 마음 놓고 거짓말로 성추행 당했다고 모략을 해도 좋다는 메시지 주는 꼴이잖아요. 이게 누굴 위한 걸까요?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데는 일부 남자들도 한몫했는데 설마 자기들도 당할 수 있는 일을 하겠어라는 순진한 발상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에 나설 때는 자기만은 당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더라고요. 그럴 만큼 강력한 권력의 비호가 있을 거라는 점을 믿고 있는 거죠. 헌법까지 깔아뭉갠 이런 지침을 관철시킬 수 있는 권력은 최고 권력이 아니라면 불가능하다는 점도 모르시겠습니까? 이런 사태가 우연이 아니라면 우리 세금 들여서 감염시켜 놓은 좀비들에게 애꿎은 사랑까지 물어뜯기는 사태가 최고 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거 보면서 레지던트 이블이라는 영화의 엄브렐라에서 떠올리는 게 공연한 망상은 아니겠죠. 사실 정치에서 자기들 입속 챙기자고 감염된 좀비 풀어놓는 일이 한두 번도 아니었으니까요. 영화 같은 콘텐츠는 이런 사례 모아 상징적으로 재구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보면 대한민국이 라쿤시티처럼 되어버리는 것도 시간 문제 같거든요. 자기들끼리 짝짝꿍이 맞아 공적 정치하는 건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후유증은 결국 누구 몫이 될까요? 바람잡이 역할하는 단체들의 지원되는 자금이라는 것 대부분이 피 같은 우리 혈세 아니냐고요. 그리고 미친 개보다 더한 좀비 풀어놓으면 이것들이 지정된 목표물만 물어뜯겠냐고요. 지들 꼴리는 대로 아무나 물어뜯을 것이고 이것들을 감염시켜 조종하는 쪽에서도 특정 목표물만 물어뜯기면 지들 속셈 들통날 테니 모른 척 방조하는 수밖에 없죠. 더욱이 이런 좀비들 보호하자고 반격도 못하게 만들어 놨으니 앞으로도 곰탕집 사건 같은 일이 계속 일어나지 않겠냐고요. 출세나 재임용을 위한 실적 노리는 사법부에서도 헌법 위에 때법이 있다는 점을 일관성 있게 확인시켜주는 판결을 내려주지 않을 수도 없을 거고 그렇게 되면 종편방송에 나왔던 어떤 여자 편을 말대로 이제는 다 같이 굶는 세상 되었으니 억울해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렇다면 이런 사태를 야기할 책임을 결국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 거겠냐고요. 곰탕집 사건만 하더라도 청와대에서는 사법부 일인이 자기들이 관여할 수 없는 일이라는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역시 삼권 분립의 정신을 절묘하게 왜곡시키는 꼴이거든요. 굳이 입법, 사법, 행정부를 갈라놓은 건 이 세 권력이 한 통속이 돼서 국민을 핍박하게 되면 대책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 뒤집어 말하면 세 권력 중 한쪽이라도 말 같지 않는 횡포를 부리면 다른 쪽에서 견제하라는 뜻도 되는 거고요. 특히 권력이 강한 행정부 쪽에서 신경 써야 할 책임은 더 큰 거고요. 그런데 곰탕집 사건처럼 기본 원칙까지 깔아뭉개고 억울한 피해자 내는 꼴을 뻔히 보면서 나 몰라라 라고 한다면 행정부 수반으로서는 직무유기 아닙니까? 세월호 사건에서 대통령이 비난받은 이유도 직접 물에 들어가서 애들 구해내지 못했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부 수반으로서 적절한 타이밍에 해야 할 일을 게을리했다는 거였지. 그러니 이번처럼 사법부가 원칙 깔아뭉개고 말 같지 않은 판결 내려서 억울한 피해자를 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줄을 잇게 될 사태가 터졌으면
행정부가 나서서 수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런 상황에서 나 몰라라는 그냥 외면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청와대가 사법부의 만행을 조장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최소한 방조까지 하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현 정권이 그렇게 욕했던 전임 대통령보다 더하면 더했지 나은 건 없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보면 꼴패미들이 왜 갑자기 힘을 쓰게 되었는지도 보이겠죠. 지금까지 수도 없이 되풀이되어 온 현상의 또 한 가지 형태일 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비극적인 역사가 이렇게 반복되어도 통하는 이유는 뻔하죠. 역사에 관한 한 민중은 메메토 주인공 못지않은 단기 기억상실증 환자거든요. 권력자들은 이걸 잘 아니까 테마만 바꿔가면서 같은 짓을 되풀이하는 거죠. 이렇게 밝혀놓고 답답한 건 상황이 뻔히 보여봐야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거네요. 귀신 보는 자의 비극이라고나 할까요? 넋두리는 의미 없을 테니 그럼 이번 시리즈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